여러분, 이제 네 번째 세션인데, 우리가 지난 세 번에 걸쳐서 사이버 강의에서 앞에 부분, 그러니까 음의 물리적인 특성을 다루는 부분을 얘기했고, 우리 지난번 강의실 강의 때 또 물리적 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그죠? 지금 여기 화면에, 아래 화면에 나오는 그 주소로 들어가서 게시판에서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그 숙제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숙제 파일이 우리가 음의 강도와 그 다음에 음압 수준, 그 음압, 이 세 개의 관계를 한번 쭉 풀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료 화면을 일단 다운로드 받아서 거기에 있는 걸 갖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칸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칸을 채우는 걸 갖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거기 보면은 세 개, I와 그 다음에 P, 그렇죠, 음 강도와 그 다음에 음압, 그리고 음압 수준, 이 세 개의 관계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압 수준이 100dB이다. 100dB일 경우 이게 얼마고 이게 얼마냐? 여기다 채우는 거죠, 그죠? 계산해서. 우리가 지난번 식을 보면 SPL은 20 로그 P 나누기 P0 이렇게 했죠, 그죠? 그래서 기준 음압은 0.00002 뉴턴 퍼 메타 제곱이고 SPL이 100dB일 경우 P가 얼마냐 하는 걸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이쪽에 보면 0dB부터 시작해서 이 칸을 채워보면 140dB까지 쭉 그 칸이 있죠,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메꿔서 연습을 해보면 일단 P와 I 그리고 SPL 이 세 개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그런 그 음의 물리적인 특성을 이제 설명할 거 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확인하는 수밖에 없고, 이 시간의 강의는 귀의 구조, 그러니까 소리를 갖다 사람이 듣죠, 그죠? 소리에 대해서 세 부분을 얘기하면 음원, 그 다음에 알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듣는 사람, 그죠? 듣는 사람, 그 다음에 소리의 발생원, 그리고 경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죠, 그죠? 세 가지 측면에서. 듣는 사람은 어디로 듣느냐? 감각기가 귀죠, 그죠? 귀입니다. 귀부터 오늘 살펴보기로 하죠. 여러분들 자료, 유인물 자료의 79페이지에 보면 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귀를 한번 그려보죠.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귀.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 강의실에서 만났을 때 귀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했는데, 바깥쪽의 귀, 고막까지, 귓구멍을 통해서 고막이 있고, 고막 안에는 우리가 중이가 있습니다. 중이. 그래서 이게 뼈가 지금 하나, 둘, 그 다음에 세 개. 세 개는 등짝뼈가 붙어 있는데, 여기에 원형창이 있고, 이 원형창 안쪽으로 달팽이관이라고 하는 와우각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귀의 큰 부분을 보면. 여러분들, 유인물 79페이지에도 이 그림이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크게 한번 보죠. 전체적으로 우선 크게 한번 살펴보면, 고막까지를 우리가 외이, 결국, 외이, 바깥귀, 그 말이죠, 그죠? 바깥쪽의 귀. 그래서 바깥귀. 그 다음에 가운데는 중간에 있는 귀. 그래서 중이. 그 다음에 이쪽 안쪽에 있는 것 같다. 우리가 내이. 안쪽에 있는 귀. 그래서 귀를 세 부분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죠? 우선 크게 역할을 보면 바깥귀는 소리를 모아서 안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할 것이고, 안으로 보내주면 중간에서는 이 고막에서 진동된 걸 다시 뼈로, 이 뼈가 세 개 있죠, 그죠? 뼈 세 개로 연결돼서 안으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안에서는 이게 청신경입니다. 달팽이관에 청신경이 있어서 이것이 뇌로 가서 소리를 지각하게 해주는 그 세 가지 역할이 있는데, 우리가 이 귀의 특성을 귀의 구조와 특성을 좀 이해하면, 소리를 이해하거나 나중에 소리를 제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귀의 세 가지 부분, 외이, 중이, 내이에 대해서 간단한 특징을 알아보죠.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귀의 바깥 부분은 소리를 모은다, 그죠? 소리를 모아서 어디로 보내주냐면 고막으로, 그죠? 귓구멍을 통해서 고막으로 보내주고, 고막에서는 진동이 일으키죠, 그죠? 진동을 일으키면 뼈가 세 개 있습니다. 뼈가 세 개 있는데 이게 추골, 그 다음에 침골, 그 다음에 등골. 세 개가 있죠, 그죠? 추골, 침골, 등골 세 개가 있고, 이
뼈만 세 개 통해서, 뼈 세 개를 통해서 안에 다시 고막 비슷한 그런 원형 창이 있습니다. 원형으로 생긴 창에 전달해주면 이것이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는 액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안은 우리 인체 내부는 수분으로 차 있죠, 그죠? 그래서 액체의 상태고 가운데 중위 부분은 비어 있어요. 기체인데 실제 소리가 전달되는 것은 뼈죠, 그죠? 뼈. 골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바깥에서는 공기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죠, 그죠? 공기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순서대로 79페이지의 그 웨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79페이지 여러분들 웨이에 있는 부분을 보면 거의 영어로 좀 써 있어요. 그죠? 웨이, 아우터 이어 하고 영어로 써 있는데 몇 가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글과 영어를 혼용해서 쓰겠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알 수가 있고 영어 공부도 좀 할 겸 해서 일부는 영어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웨이 부분을 보면 오리킬, 귓바퀴를 얘기합니다. 귓바퀴. 그래서 그 역할이 뭐냐? 이어 플랩, 귀바퀴를 얘기하죠. 그죠? 거기 보면 somewhat ornamental이라는 것은 장식 그 말이죠. 그죠? 장식. 귀가 없으면 귀가 멋있잖아요. 그죠? 귀가 멋있고 소리도 모으고 여기 또 귀걸이도 하고 그죠? 장식용이죠. 그죠? 안경도 걸고 뭐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serve to collect, concentrate and direct sound to ear canal. 이게 이어 커널인데 동굴이죠, 그죠? 귀의 동굴. 그래서 우리는 보통 웨이도 한자로 쓰면 길도자를 써서 바깥 귀의 길 또는 귓구멍이죠, 그죠? 귓구멍. 이 귓구멍을 통해서 소리를 collect, concentrate and direct sound to eardrum. 드럼이니까 고막, 북이죠, 그죠? 고막으로 간다. 만약 귀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귀가 없으면 소리를 모아주지 못하니까 약 15dB 정도의 러스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도 있고. 그 다음에 provide for auditory localization. auditory는 음향의 그 말이죠. 그죠? localization은 어디 곳 지점 확인 뭐 그런 뜻이죠. 그죠? locally 지역이니까 localization.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and stereophonic hearing time lag. 그러니까 스테레오, 모노와 스테레오 이러면 알죠. 그죠? 모노는 단음을 얘기하고 스테레오는 음의 분리. 이쪽에서 나는 소리는 이쪽으로 들리고 이쪽에서 나는 소리는 이쪽으로 들리게 하는 그러한 음향 장치를 우리가 스테레오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체를 잠깐 보면 우리 인체에서 감각기관은 오감이 있죠. 그죠? 오감. 그래서 듣고, 청각. 그죠? 듣고, 보고, 시각, 냄새 맡고, 후각, 맛을 보고, 미각, 그 다음에 통각 있죠. 그죠? 통각. 피부에서 느껴지는 통각. 오각이 있는데 오감 말고 하나 더 얘기하면 육감이죠. 그죠? 육감. 감, feel. 근데 우리가 이제 생리학적으로 얘기하는 건 하여튼 5가지의 감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로컬라이제이션이 필요한 것. 그러니까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어디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그것은 떨어져 있습니다. 감각기가. 귀 떨어져 있죠. 그죠? 2개가 떨어져 있죠. 그죠? 눈 2개가 떨어져 있죠. 그죠? 그런데 굉장히 그 느린 것, 느려서 우리가 이 후각이 어디 대충 방향은 알지만 어디서 나오는지 지점을 찾을 수 없는 것은 붙어 있죠. 그죠? 콧구멍 붙어 있고. 입, 이거 뭐 미각은 안으로 들어와야 느끼는 거니까. 이것도 뭐 떨어져 있을 필요가 없죠. 그죠? 입 구멍 하나죠. 그죠? 소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난다. 소리가 여기서 난다 그러면 소리가 와서 귀로 들어오죠. 그죠? 양쪽 귀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의 미세한 그 경로 차이가 나죠. 그죠? 이 경로 차이에 의해서 소리가 여기서 나는지 이렇게 압니다. 떨어져 있으니까. 또 눈도 마찬가지예요. 시각도. 여기에서 이걸 쳐다본다 그러면 이 빛의 미세한 차이 있죠. 그죠? 이 차이에 의해서 이 지점이 어디쯤인지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스테레오포닉 또는 로컬라이제이션이 필요한 것은 떨어져 있는데 이건 간단히 실험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귀를 한쪽을 완전히 막고 한쪽을 완전히 막으면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위치 확인이 잘 안 됩니다. 소리가. 그죠? 어디 쪽에서 나는지 몰라요. 그죠? 모노. 그러면 잘 안 돼. 어디 쪽에서 나는지 몰라요. 스테레오는 금방 안 돼. 그죠? 금방 실험을 해볼 수 있는데 한쪽 귀를 완전히 막아서 안 들리게 하고 눈을 감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소리를 내면서 왔다 갔다 하면 어디쯤을 왔다 갔다 하는지를 잘 구별을 못 합니다. 놓고 눈을 감고 있어도 사람이 움직이면, 소리의 발생원이 움직이면 움직임을 그대로 할 수가 있죠. 그죠? 눈도 마찬가지예요. 눈도 한쪽 눈을 가리고 쳐다보면 원근 그 상태를 파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잘 구별이 안 가요. 이 거리에 떨어진 지점이. 두 눈을 다 뜨고 쳐다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그런 것이 여기 얘기하는 스테레오포닉 또는 로컬라이제이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깥의 귀에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밑에 보면 뭐 귀의 구조 같은 게 나와 있어요. 그죠? 거기 보면 2.5cm 정도 길이가 되고, 이 내경을 보면 한 1.5cm. 상당히 크죠, 그죠? 귓구멍도, 그죠? 이렇게 돼 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음향학적으로 볼 때 소리가 공명을 일으켜서 가장 잘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주파수를 가진 소음이 가장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 돼 있죠, 그죠? 뭐 그렇게 돼 있고, 여기에 안에 귓밥 있죠, 그죠? 귓밥.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귀이지라고 얘기하는 거, 귀이지. 그것이 귓밥인데, 이런 것들이 나와서 바깥으로 끊임없이 밀어내서 불순물 같은 것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도록, 또는 약간의 그런, 동물들이 싫어하는 그런 물질 같은 게 들어있어서 비릿한 냄새 같은 것, 또는 독성분이 약간 들어있어서 다른 벌레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하여튼 이제 기본적으로 음향학적으로 보면 소리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죠? 여러 가지 귀들이 있어요, 그죠?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뭐 이런 귀들, 뭐 가장 큰 귀, 코끼리 귀, 또 뭐 멋있는 귀, 이게 수리부엉인데, 수리부엉이는 이 깃털이 서 있죠, 그죠? 일부 깃털이 서 있는데 이것이 귀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소리를 듣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깥 귀는 이 정도 되고요. 여기가 좀 길어지니까 요 그림 몇 개 보고 여기서 끊죠. 잠깐 쉬고 다음 세션에서 이어서 설명하기로 하죠.